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삶, 혹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행이나 취미생활, 이런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볼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소의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이게 놀랍게도 젊었을 때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삶의 유형, 그리고 그 배경은 뭔지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해요. 그냥 정보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들이 바로 당신의 삶, 또 미래 설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 은퇴 후의 모습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특히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랑 그걸 또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 지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모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단 3%만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홀로 서는 독수리 같은 분들이래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아주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 네, 맞습니다. 이 3%는 단순히 그냥 돈이 많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삶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젊었을 때부터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탄탄한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여행이든 새로운 걸 배우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원하는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거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주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야말로 웰 에이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멋지네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원래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젊은 시절에 이것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 3%분들은 막연하게 나중에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 같이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목표 설정 방식이 그 1953년에 있었던 예일대 졸업생 연구 결과랑 아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그 유명한 연구 말씀이시군요. 그 목표를 글로 쓴 학생들이랑 아닌 학생들이랑 나중에 큰 차이가 났다던.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연구예요. 당시 졸업생 중에 자신의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던 학생이 정말 딱 3%였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20년 후에 이 3% 학생들의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나머지 97% 학생들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목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눈에 보이게 글로 딱 적어서 구체화하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목표에 대한 몰입도나 실행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할까요? 이 은퇴자 3%는 바로 이 원리를 일찍부터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걸 또 글로 적어서 구체화하고 꾸준히 실천한다. 이 세 가지가 그 3%의 비결이라는 거군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자, 그럼 다음 유형은 어떨까요? 10%를 차지하는 불편 없는 삶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3%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고 하네요. 네, 이 10% 그룹은 이제 퇴직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3% 그룹과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분들도 젊었을 때 나름의 목표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3%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목표의 구체성 그리고 실행의 강도, 여기서 좀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었더라도 그 3% 그룹처럼 아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큰 불편은 없지만 어쩌면 자신의 잠재력을 100% 다 발휘하지는 못한 데 대한 약간의 아쉬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남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상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거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뭐 가족 관계나 취미 아니면 사회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꼭 경제적인 성취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 뭐 예를 들면 가족과의 유대라든지 개인적인 취미생활 아니면 지역사회 활동 같은 데서 삶의 의미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건 이제 목표 설정이나 실행 면에서는 최상위 그룹과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의지는 가지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려 60%의 은퇴자가 세 번째 유형,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겨우 살아가는 삶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숫자는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60%라는 수치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어떤 고립감,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젊었을 때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은 있었대요. 근데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꾸준한 실천,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킬 건지, 또 미래를 위해서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관리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없었던 결과가 노년기에 들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회를 놓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겠네요. 바로 그 점이 이 60% 그룹의 어려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실천을 못했던 것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런 인식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구체적인 삶의 방향 설정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짜지 않은 삶의 의욕을 잃은 무기력한 삶입니다. 이건 앞선 60%보다도 더 힘든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 힘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질병, 또 극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삶에 대한 의욕 자체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아예 뚜렷한 목표나 꿈 같은 거 없이 그냥 살아온 결과 노년에 이르러서 삶의 의미 자체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표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유형이 단순히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어려움, 이 차원을 넘어서 삶의 의미가 없다, 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추구할 만한 목표나 꿈이 없었다는 사실이 노년기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삶을 지탱할 어떤 내적인 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목표라는 게 단순히 성공이나 부를 위한 수단?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동기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활력 그 자체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네 번째 유형은 목표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끄는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살아갈 힘과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요. 결국 이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은퇴 후 삶의 질이라는 것이 젊은 시절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끈기 있는 실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예일대 연구 결과처럼 목표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글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걸 꾸준히 실행했던 소수가 결국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목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항해를 이끄는 나침반 같은 거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목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것과 명확한 언어로 기록하는 행위 사이에는 정말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좀 모호했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또 목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실행 의지를 다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함보다는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거나 내가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매주 10시간을 투자하겠다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고 또 중간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막연한 목표는 바람 불면 쉽게 흔들리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닷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하버드 연구 같은 걸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4가지 유형, 그리고 그 원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후회나 좌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또 나이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나 목표를 구체적인 언어로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렇죠. 그 작은 실천의 복리 효과라는 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30분 운동하기, 매주 책 한 권 읽기, 매달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하기 등등 정말 사소해 보이는 꾸준한 실천들이 계속 쌓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스스로도 놀랄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핵심은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지속하는 힘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꿈을 꾸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 성취감을 맛보고 이전에는 몰랐던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은퇴 후 삶의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세웠던 구체적인 목표와 꾸준한 실천이 미래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3%의 풍요로운 삶부터 시작해서 60%의 힘겨운 삶, 그리고 27%의 무기력한 삶까지 예일대 연구는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할 숫자로 보여주었고요. 네, 이 자료들은 분명 개인의 계획과 노력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젊은 시절에 세운 목표만이 전부일까 하는 거죠. 인생이 여러 단계, 예를 들어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가치관이나 환경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존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또 유연하게 수정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단계마다 목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태도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4가지 유형의 분포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세운 목표에 그냥 얽매이는 것보다 삶의 변화에 맞춰서 목표를 계속 진화시키는 유연성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더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에